네,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김대현 기자가 나와 있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미약품그룹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총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하고 장녀 그리고 아들들 간에 지금 세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젯밤에 이제 국민연금이 회장인 어머니하고 장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한미약품그룹 모녀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와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안 건에 모두 찬성했는데요. 이 같은 집안의 장남과 차남이죠.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제안한 주주 제안은 전부 반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안건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현재 국민연금은 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국민연금 관계자들과 접촉을 해봤는데요. 이 취재 결과 이번 국민연금 결정엔 어제 법원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종윤 종훈 형제가 항고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상 내일 주주총회 이후의 결과가 나올 텐데요. 결국 이 전날 법원의 결정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엔 그러면 국민연금이 한미약품그룹하고 OCI의 통합에 찬성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모녀와 아들들 간의 지분율 싸움인데 지분율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소한 차이로 모녀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 직계가족 그리고 가현 문화재당 등을 합치면 모녀 측 지분은 약 35%인데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가세하면서 모녀 측 우호 지분율이 43%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종윤 종훈 형제 측 우호 지분율은 총 40.57%인데요. 중립을 지켜오던 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나흘 전에 이들 형제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네. 힘을 보탰습니다. 이 신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고향 친구로 알려졌는데요. 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결국 모녀와 형제의 지분율 차이는 약 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신 회장의 지지와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그리고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이번 경영권 분쟁의 판세가 계속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소액주주들의 표심입니다. 지분율이 16.77%에 달하는데요. 이 전날 법원과 국민연금이 연이어 모녀의 손을 들어준 만큼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주총도 겨우 하루가 남았는데요. 이 모녀와 형제 중에 어느 쪽이 소액주주를 더 많은 우군으로 확보하는지에 따라 내일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향방이 좌우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한쪽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판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내일 이제 주총에서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경영권 싸움이 벌어지면 주가의 향방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지금 한미약품그룹 주가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이번 통합은 한미약품보다 한미사이언스의 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1월 12일 한미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을 발표한 이후에도 한미약품 주가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만 상한가를 찍고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한미사이언스가 내일 주총을 앞두고 이슈가 차츰 해소되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한미그룹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이 상속세 문제에 따른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고 또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들이 자체 임상을 해낸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또 간단하게 제가 모녀와 형제의 공약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우선 임주현 사장은 OCI그룹과 통합한 이후에 임상 3상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이 10년 후에 매출 5조 원 규모의 신약개발 중심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임종윤 사장은 최소 1조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서 시가총액 무려 200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 모녀와 형제가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경영권 분쟁에서 네. 이겨서 이 공약을 이행할지 내일 주총 결과부터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목표야 뭐 얼마든지 높게 세울 수 있는 거니까요. 증권가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야 뭐 비전은 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도 그 부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주총 주목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는 방산주를 가져오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지금은 좀 보합권에도 머물고 있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상황인데 어제 한화 정밀기계 유상증자에 이 1,700억 원을 출자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이 기간에만 주가가 20% 뛰었습니다. 네. 국내 방산주로 꼽히는 LIG 넥스원과 현대 로템 등도 같은 기간 9%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웃돈 수치였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지정학적 위기도 좀 고조되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테러도 발생했는데요. 네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이지만 이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번갈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제 정세가 악화하면서 외국인이 국내 방산주를 대거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이 폴란드 등 인근 국가에서 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실제로 제가 이번 달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2조 원 가까이 매수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였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도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는데요. 외국인이 각각 1,420억 원과 1,390억 원 사들였습니다. 자, 지난달에 이제 수문법 개정이 방산주들은 큰 이슈였거든요. 일단은 개정이 됐고 그러면 이 수문법 개정 내용도 저희가 보면서 앞으로 방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문법 개정안은 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인데요. 금융지원 한도가 이 10조 원이나 늘어나면서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미 수출입은행은 2년 전 폴란드와 맺은 1차 방산 수출 계약에서 6조 원을 지원하면서 이 금융지원 한도를 거의 채운 상황이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된 덕분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2차 방산 수출 계약에 나설 수 있는 기본 요건이 확보됐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현대 로템은 K2전차 2차 계약 물량이 약 20조 원, 그래서 가장 많은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10조 원에 달하는 잔여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폴란드 방산 수출액은 11억 7,200달러로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데요. 네, 맞죠. 그래서 전년보다 184%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중 무기류 수출 규모만 같은 기간에 57% 늘면서 6억 4,9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8,700억 원입니다. 네, 최근 폴란드가 K방산의 전초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죠. 정부도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선 만큼 이 수문법 개정안이 앞으로 국내 방산주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더군요. 증권가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가 발주한 사업의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누리호 성능의 3배에 달하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또 총 3번의 발사를 통해 오는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내는 임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증권가에서도 이 지난해 폴란드 수출로 실적 호조까지 보이면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최선 호조로 꼽았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이 예상보다 수문법 통과도 빨랐고 이 전 세계 안보적 긴장감도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은 감안해야겠지만 폴란드 2차와 루마니아, 영국 등 수출 수주가 확대되고 또 폴란드 납품을 통해 확인된 마진은 올해 실적 성장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도 지난해 말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등 국내 방산주를 유망 투자처로 꼽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방산주가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강력한 입지를 고려할 때 좋은 투자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죠. 증권부의 김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